코로나19 이후에 진짜 세계적인 부자들은 돈을 더 많이 벌었을까요? 아니면 그분들도 어려울까요? 얼마 전에 UBS 은행에서 흥미로운 리포트를 하나 냈는데요. 억만장자 보고서예요. 실제 억만장자들이 돈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계산을 한 겁니다.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집계를 해봤더니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27.5%가 늘었어요. 그 전에보다. 그걸 돈으로 계산하니까 이거 너무 커가지고 계산이 잘 안 되는데 10조 2천억 달러가 늘었습니다. 10조 2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경 1,800조 원인데 이거 도대체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수치네요. 뭐 때문에 늘었죠? 주식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주가 상승 때문에 하이테크 기업들의 대주주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빌 게이츠라든지 일론 머스크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죠. 근데 사실 이 기업들의 실적은 그렇게 시원치는 않아요. 경제가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기업 실적이 좋겠어요. 대부분 마이너스인데 코로나가 비대면 사회가 되다 보니까 뭐 디지털 기기들 좀 더 많이 사용하시고 통신 많이 사용하시고 그러니까 관련된 기업들은 당장 이익을 많이 내지 못해도 미래에 대한 기대 때문에 주가가 확 오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돈도 많이 풀렸잖아요. 그 많이 풀린 돈이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몰려서 자산 가격이 엄청나게 뛰고 있고 돈이 많은 분들은 이미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재산이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다. 이게 UBS 은행의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경제가 V자 반등을 한다, U자 반등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정설은 K자 반등인 것 같습니다. K자 반등이란 건 이런 거죠. 기준점이 있는데 그 다음에 반등할 때 뭐 이렇게 V자로 반등을 다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U자로 천천히 반등을 다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는 이렇게 V자로 반등하는데 누구는 V자로 꺾어진다 이거죠. K자. 불평등이 훨씬 더 심화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억만장자 리포트의 내용이 그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한테 이미 벌어진 일이죠. 2020년 3분기 우리나라 데이터를 보면은 5분위 배율로 봤을 때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에 계신 분들이 근로소득이 1년 전에 비해서 10% 이상 줄어든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 이 K자 반등은 시작되고 있는 거죠. 정부가 간신히 이제 재정을 풀어서 그걸 메꾸고 있는 셈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사실 경제 성장률, GDP하고 관련된 거였습니다. K자 반등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그래서 아까 억만장자 리포트에 나온 것처럼 소수의 초부자들은 초울트라 부자들이죠. 이분들의 소득과 자산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나머지 어려운 분들은 훨씬 더 어려워졌을 경우에 K자니까 평균을 하면은 비슷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우리 경제는 좋아진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면 그냥 비슷한 걸까요? 소수가 굉장히 많은 소득을 가져가고 다수가 조금 더 어려워졌을 때 평균하면 똑같은데 그럼 경제가 똑같은 건가요? 이게 바로 GDP가 갖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GDP는 불평등을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평균만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가져가게 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어려워져도 GDP는 좋아진 것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면 경제가 좋아졌구나, 내 삶의 질이 좋아지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돼요. GDP가 사회발전 지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경제가 성장했다고 GDP상 숫자가 나오더라도 아주 작은 숫자의 사람들만 굉장히 많은 소득을 가져갔을 수도 있는 거죠. 불평등도가 높아지면서 경제가 성장하면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은 사실 그대로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GDP가 경제 지표로서 또는 사회 발전 지표로서 갖고 있는 문제점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설명을 하면 GDP는 경제적인 성과물을 반영하는 데 부족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경제물의 산출물은 GDP는 반영을 해요. 그래서 생산국민소득도 이야기를 하고 이 다른 측면에서 분배국민소득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산이 얼마나 많이 됐는지를 잘 측정을 사실 하고 분배가 어떻게 되었는지의 측면에서도 봅니다. 그런데 이 분배는 사람들 사이에 우리 개인들 사이에 소득이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보여줄 때 얘기하는 그 분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계에 얼마나 분배가 되고 기업에 얼마나 분배가 되고 정부에 얼마나 분배가 되는지 이렇게 큰 틀에서 보여주는 경제 주체별 분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계 사이에 소득 불평등이 아무리 커져도 GDP는 그냥 독립적이에요. 평균만 가계 이 소득 전체만 그대로라면 경제는 그대로고 그게 커지면 경제는 커진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말죠. 그러다 보니까 이 GDP는 소득 불평등을 감안하지 않은 지표가 됐고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인 산출물, 이 경제 크기는 측정을 하지만 실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경제적 성과잖아요. 우리의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가 중요한데 이것은 측정하지 못하는 굉장히 한계가 큰 그런 지표가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그 전까지 이 세계 경제가 갖고 있던 문제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모두가 있던 문제를 더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없던 문제를 끌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세계화 때문에 불평등이 심화됐었죠.
또 기술 혁신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바람에 불평등이 심화됐죠. 이렇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훨씬 더 크게 불안정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어려워지고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불평등을 더 가져오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가 우리 삶의 질을 좀 더 정확하게 보여주려면 이런 불평등의 모습을 같이 반영하는 그런 지표를 해야 된다는 점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GDP와 소득 불평등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